네, 이번에 함께 살펴볼 개념은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갈등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소설과 희곡에서는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과 희곡 같은 곳에서는 무언가 그 작중의 인물이 그 자신의 뭔가 목표 달성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과 이제 대결하는 과정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갈등의 요소를 정확히 봄으로써 그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는지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은 뭔가 분쟁과 대치와는 좀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는 그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갈등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대개는 발단에서는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개에서는 사건이 진행돼서 갈등이 더욱더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위기에서는 갈등이 심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있고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데요. 보통 이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대립하는 그 두 대상이 서로 이제 뭐 화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개는 이제 또는 반동 인물이 그 패배함으로써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권선징악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서 대개는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갈등의 양상은요,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집니다. 네, 내적 갈등은 인물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서 생기는 갈등인데요. 우리 뭐 어떠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한쪽에서는 뭐 천사가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악마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내적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적 갈등은 인물과 외부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요. 여기서 외부 세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격이나 가치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외적 갈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인물과 사회의 갈등. 그래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 윤리나 제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죠. 또는 인물과 운명의 갈등. 내가 타고난 운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갈등도 있고요. 인물과 자연의 갈등. 거대한 힘이 가진 자연을 도전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겪게 되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갈등들이 사실은 외적 갈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갈등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대개는 사건을 전개시키죠. 앞에서 벌어진 갈등이 결과가 다음 사건의 결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의 성격도 제시해주죠. 갈등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서 인물의 가치관과 태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갈등이 있어야만이 긴장과 흥미가 유발되는데요. 이 갈등 상황은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더욱더 독자가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